빈털터리가 된 놀부. 이제 놀부는 마지막 방만 남았다. 놀부는 분기지도 못하고 씩씩거렸다. 무엇이 나오든 남은 박 한 통 마저 타고 말 테다. 그러자 놀부 아내가 박 위에 착 엎어지며 통곡을 했다. 아이고 제발 그만하시오. 전라도를 틈틀어 부자 위에서 높던 우리가 하루아침 일거지가 됐으니 이 박을 하거니 내 허리 곁을 껴서. 놀부 아내의 소리 높여 울부짖었다. 놀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자 더 이상 박을 탈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이보시오들, 이제 덮치우고 막통을 들이다가 대문 밖에다 내다 버리시오. 일꾼들이 기다리는 듯 촛을 치우고 박을 번쩍 들어 버리려고 했다. 그러자 박통에서 누가 뭔가 엄한 소리가 들려왔다. 여봐라! 대포 한방 쏘아 문을 열어라. 예, 알겠습니다. 곧이어 쿵 하고 대포 소리가 나더니 박이 벌어지며 험악하게 생긴 장군이 나왔다. 갑옷에 황건 토구를 쓴 장군이 키가 8척이 넘고 얼굴이 까문잡이했으며 제비 같은 수염이 줄수록하게 있었다. 박으로는 날카로운 창 옆에 들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이놈 놀부야! 천하의 소중한 것은 형제인데 내 놈 친형제인 동생을 구박하여 쫓아내고 평생 남에게 못할 짓만 하여 있구나. 더구나 곡식해도 안 주고 사람 잘 따르는 제비를 멀쩡한 다리까지 부러뜨려 은혜를 받자고 했으니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느냐. 내가 본래 턱 모양이 제비를 닮아 항상 제비를 각별히 사랑했는데 내 죄를 듣고 해도 괘씸하여 제비왕에게 청해 너를 죽이러 왔다. 내 놈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것처럼 오늘 내 목을 부러뜨려 주마. 장군은 긴 창을 뻗으며 위험을 했다. 놀부는 이미 기절을 해버린 뒤였다. 때마침 흥보가 마당새에게 이 소식을 듣고 허둥지둥 달려왔을 테다. 흥보는 정신없이 장군 앞에 엎드려 말했다. 아이고 장군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형이 지은 죄만 놓으면 몇 번 죽어도 마땅하지 않겠으면 형제가 한 몸인데 형을 죽으면 저 혼자 어떻게 살겠습니까? 형을 죽이시라도 저도 죽이시어 형 뒤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장군이 흥부를 가득한 마음에 감당하여 창을 내려놓고 눈물까지 떨구며 말했다. 못하겠어. 쥐를 잡고 싶지만 그럴까지 낄까 두려워서 못하겠구나. 흥부의 더행으로 차마 이분을 풀지 못하겠네. 이놈 놀부야, 동생 마음을 본받아 이제부터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장군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하더니 온데간데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장군이 사라진 뒤에도 놀부는 의식이 없었고 몸은 꽝꽝 언 붕대처럼 굳어있었다. 흥부는 대성통곡하며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가 혼안주를 가져와 놀부를 먹였다. 놀부는 조금씩 맥이 돌아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정신을 차렸다. 놀부는 깨어나자마자 집안을 돌려봤는데 무슨 전쟁이라도 치르고 난 듯 온통 쑥대밭이었다. 그 많은 재산은 몽땅 사라져 쌀 한 줌 엽전 한 입도 남지 않았다. 놀부 부부는 부끄러워 흥부의 얼굴을 똑바로 찾아듣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펑펑 울며 용서를 빌었다. 놀부는 그날부터 당장 말도 다정하게 했고 행동도 조심히 했으며 사람이나 동물을 항상 진실하게 대하였다. 흥부는 형의 따뜻한 위로하며 가진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었다. 그 뒤로 형제는 지난 일을 잊고 모두 한 평생을 정답게 지냈다. 고전 피해치기. 일하는데도 궁핍해지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은 후 조선의 경제는 한편없이 나빴습니다. 전국적으로 망가진 논밭이 많아졌고 그나마 소수의 기수들이 대부분 땅을 차지했지요. 흥부전에서는 이런 조선의 후기의 경제 상황을 잘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놀부에게 쫓겨난 흥부는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궁핍했습니다. 흥부는 남의 논밭에서 좌표를 뽑아 방아를 찢고 통닭을 사용하며 힘들게 일했습니다. 흥부 안에도 물레질, 싹바느질 등 돈 되는 일이면 가르지 않고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흥부 아내가 매일 품을 팔아도 그 대가는 워낙 적어서 하루 살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토지를 소유한 노부는 일꾼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자신은 곡간에 쌓인 곡식을 배불리 먹으며 넉넉한 생활을 했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부자 토지는 눈도랑 밟아도 이어져 있고 가난한 지는 솟고 하나 세울 땅조차 없다. 는 내용이 있을 정도였지요. 특히 조선 후기 경제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이양법이었습니다. 이양법은 모찬 법씨를 뿌려 어느 정도 길렀다가 어린 싹을 논에 옮겨 짓는 것으로 일손이 적게 들이고 더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장점이었지요. 예전에는 논에 직접 벼씨를 뿌려 거둘렀지만 줄을 맞춰 모내기를 하므로 모가 더 잘 자랄 수 있었고 김을 맬 때도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또 건강하게 잘 자란 모종만 논에 옮겨 심기 때문에 생산성도 높아졌죠. 이렇게 새로운 농업 기술이 발달하자 한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소작농을 내고 남의 연밭을 빌려 농사를 짓던 소작농들이 점점 농사를 지을 기회를 얻기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에 필요했던 농동량의 4분의 1만 있으면 똑같거나 더 많은 생산물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땅 주인들은 같은 일손으로 훨씬 더 넓은 땅에 농사 짓게 되어 늘어난 소득으로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갈수록 땅을 가진 부자는 더욱 부유해졌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졌답니다. 돈이 권력이 되는 세상. 놀부가 벽을 탈 때 허름한 옷을 입고 나온 노인은 놀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성전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놀부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모두 홀려 도망가 버렸다며 그 빚을 놀부딸이 대신 갚으라고 호통을 칩니다.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듯 조선 후기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 돈으로 신분을 사 양반 형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농사법의 발달, 고추나 목화와 같은 상품이 작물 재배로 부자가 된 농민들은 양반 집안의 족보를 사 신분을 바꾸었지요. 한편 양반이 치열한 권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권력 다툼으로 건재가 높아진 가문을 제외하고 벼슬을 하기 힘들어져 지자 오랫동안 벼슬을 하지 못한 양반들이 많아졌습니다. 벼슬을 하지 못한 데다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들은 이름만 양반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혼장 노릇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심지어 헤드렛을 일도 신기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임진왜란 병호자란 후에 돈이 필요해진 나라는 이름 본인 관직을 돈 받고 팔았습니다. 돈을 낸 사람은 직접 자기 이름을 써넣게 하는데 공명첩이라는 관직 임명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허울을 벼슬을 내도 양반이 되었지요. 이처럼 조선 후기에 들어서 돈으로 양반 식물을 사는 이가 늘어나자 일반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양반이 되어 납세 임무를 면한 사람들을 늘어난 만큼 나머지 농민들은 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으니까요. 농민들은 추수한 곡식은 절반을 땅 주인에게 바쳐야 했고 남은 곡식은 나라에게 세금까지 내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땅 주인은 대부분 권력을 가진 양반, 관리였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법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익 정약용 등 일부의 뜻은 학자들이 불경 세금의 제도와 토지 제도를 바꾸자는 주장을 했지만 반대는 부딪혀 실현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조선 사회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정해진 신분이 권력 혹은 족쇄가 되던 세상에서 돈을 가진 자가 권력을 쥐는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재산을 맏아들에게 물려주는 송삭제도. 같은 부모님 밑에 태어난 형제인데 놀부는 부자가 되고 홍부는 가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선시대의 상속제도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 초기만 해도 재산 상속은 아들 같아 맏아들 그 위엔 자녀의 구별 없이 균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당시에도 재산은 맏아들이 지내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다른 균형 균등하게 재산을 분배받은 만큼 모든 형제들이 번갈아가며 제사의 책임을 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상속제도는 임진왜란 병조원을 겪으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부가 놀부를 태어나게 재산을 거두고 빈털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흥부가 맏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의 전쟁을 통해 지배층에 대한 신뢰를 이룬 백성들이 신분제도를 갖고 있는 모습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불안해진 양반 지배층은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신분제도를 중심으로 상류계층의 역할계층으로 분명히 하는 유교윤리 바탕으로 질서를 강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예법과 제사는 훨씬 강조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17세기 이후에는 딸은 제사를 지낼 수 없었고 아들만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아들이 없는 경우는 양자를 들여서라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놀부의 부모가 집안 장손이라는 이유로 놀부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조상의 묘와 제사를 맡긴 것처럼 재산의 상속에 이어서도 자연스럽게 맏아들이 우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일어선 딸은 물론이고 다른 아들들은 점점 재산을 상속받기 어려워졌고 오로지 맏아들에게 상속이 집중되었습니다. 물론 흥부 몫이 재산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닐 것입니다. 흥부자는 누구나 바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제나 좋은 울이 나오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현실에서 흥부처럼 인생 역전을 이루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겠지만 이미 조선의 사회에서 신분과 상관없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흥부자는 부를 꿈꾸는 게 백성들에게 가장 작은 희망의 박씨를 심어주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다음에 봐요.